네, 이번 주 스펙주 주요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2일, 23일, 화요일, 수요일이죠. 유진 스펙 11호 90억 규모의 청약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19일자 기준으로 합병 승인 대기 중인 현황이 총 4개입니다. 가장 오래된 게 KB25호 스펙이고요. 센서텍과 합병 승인 신청에 들어간 게 7월 4일입니다. 지금 현재 승인 대기 중인 현황이 좀 많이 적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지난주 대신밸런스 15호 스펙과 TC 머티리얼스의 합병 승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10월 18일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갔고요. 네, 관련 내용 제가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합병 비율은 0.53969128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합병 신주는 377만 7,181주가 되겠죠. 공시에 나온 합병 신주 확인이 되고요. 스펙주는 전환사채를 보통 들고 있기 때문에 전환가능 주식수를 포함해서 현재 합병 기업의 주식수로 지금 주식수를 계산해보면 총 3,489만 8,382주가 계산이 되고요. 현재 대신밸런스 15호 주가가 2,385원으로 거래 정지가 됐죠. 따라서 시총은 1,550억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추후에 합병 승인이 나고 합병 후 거래가 재개되면 지금 대신밸런스 15호의 2,385원이라는 주가는 4,442원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스펙 소멸 방식이기 때문에 재상장을 할 때 주가가 반영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이거랑 같은 가격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한참 뒤의 일이겠죠. 지금 합병 승인 신청에 들어간 거고 또 좀 시간이 걸려서 결과도 나올 테고 이후에 여러 합병 일정 자체에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의 일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00주를 들고 계셨다면 53주를 받게 됩니다. 1주 미만은 절사를 하게 되고 그 0.7이라는 이 가치는 합병 신주 상장일 종가 기준으로 현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합병 법인의 실적 보시게 되면 21년부터 매출액이 쭉 우상향하면서 잘 잡히고 있습니다. 25년 매출액이 3,9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24년 추정 매출액은 3,268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31억 원, 25년에는 202억 원 정도 보고 있고요. 24년도 반기 기준까지는 확정 실적입니다. 매출액이 1,552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은 60억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반기 확정 실적이니까 24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배 정도로 리즈너블한 전망 추정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합병법인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중에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에나멜 동선입니다. 이 절연선 등의 소재로 사용되는 거고, 보시게 되면 유사 회사로 가온전선, 대원전선 등등 해서 6개, 7개가 있긴 한데 이 기업들이 모두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상장사들이죠. 대부분 절연선, 소재라든지 이런 광케이블 관련된 기업들이죠. 큰 업종으로서는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이라고 유사하긴 하지만 지금 합병법인의 주요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에나멜 동선이잖아요.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매출액 비중으로 놓고 가장 유사하다고 볼 만한 기업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고, 사실상 스펙주 합병에 있어서는 유사 기업 상대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의 DCF를 통해서 적정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고요.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유사 기업이 없을 정도로 시장 자체가 조금 열악했던 그런 법제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 기업과 비교할 정도의 그런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던 기업들의 우회 상장, 즉 스펙주 합병 상장이 많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합병 기업은 24년 6월 말 기준으로 최대 주주가 바이오 스마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TC 머티리얼스의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결국에는 종속기업이 되는 거고, 이게 모회사, 자회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동선 제품은 그린에너지, 풍력발전용 헤어 케이블, 전력선 지중화, 대형 모터 수리사업 등의 이제 매출 영향을 받는 그런 제품으로 볼 수가 있고요. 최근 전력 관련해서 관심이 높은 게 시장 분위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섹터 측면에서는 시장에 관심도가 많은 그런 모습의 산업 섹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합병법인의 기업 가치는 1,7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주가가 2,650원이 되면 현재 시총이 1,722억 정도로 계산이 되니까 거래 재개가 된다면 이 정도의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2,385원으로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춰서 기업의 이제 밸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병법인은 25년 세후 영업 추정 실적이 194억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PE는 한 8배 정도 되고요.
PBR은 2.5배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는 합병법인의 자본과 스펙주의 자본을 합산해서 계산을 한 것이고, PSR은 매출액 기준으로 1배가 되지 않죠. 뭐 이런 흐름, 어느 정도 밸류의 흐름은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합병 전 주가의 흐름과 P 비교입니다. 현재가 7.9배 정도 계산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10배를 받는다 그러면 3,000원, 15배 정도 된다 그러면 4,000원 정도, 4,400원 정도의 주가 흐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에셋 비전 스펙 1호의 합병 비율이 변경된 정정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합병 비율 자체가 0.522에서 0.5169로 소폭 변경이 됐죠. 그게 큰 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총이라든지 변화되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변경 공시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지금 현재 정정된 부분에 있어서 의미 있게 봐야 될 매출액 추정 부분 뭐 확인을 해보면 뭐 실적에 추정된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지 뭐 엿봐야 되겠죠. 뭐 정정 공시가 나긴 했지만 수익가치 추정된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체적으로 바뀐 부분이 연평균 성장률의 추정치가 바뀐 부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평균 성장률을 몇 %로 줬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조금 추가하는 첨언된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변경 공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하나금융 25호 스펙이 예치제열 변경 공시를 냈습니다. 428억 규모고 변경 후 3.2로 낮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상상인 3호 스펙이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종목 지정 공시가 났습니다. 보시게 되면 10월 21일자까지 예비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되겠죠. 그게 내지 못한다면 관리 종목 22일자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후 1개월 뒤에 상장 폐지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뭐 관리 종목 지정 예정 공시 이후에 뭐 반환 예정금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기관도 있고 뭐 개인분들도 계시거든요. 적정 부분에서 금리 수준보다 좀 높은 뭐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에 관리 종목 지정 관련해서 반환 예정금 추정할 수 있는 엑셀 영상을 따로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스펙주 뭐 특별한 공시가 따로 없었고요. 다음 주는 유진 스펙 11호 90억 규모 청약 일정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